아내와 조카의 불화. 이 너무 화가 난다고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균열이 생기는 발언이 나오던데요. 첫 재판에 나간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측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섭섭함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게 있길래 창선초 소장님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하는 걸까요? 정 교수 측에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은 오촌 조카인 조 씨에게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촌 조카 같은 경우에는 아니 모든 죄를 왜 나한테 덮어 씌우냐. 네. 나는 너무 화가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좀 우리가 상황이 좀 바뀐 걸 좀 살펴봐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둔 8월 14일에는 조 씨가 네. 오촌 조카인 조 씨가 네. 관계자들에게 정경심 씨 이름이 나온 파일이나 서류들을 다 없애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해요. 네. 근데 9월 14일 귀국 후에 조범동 씨가 구속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했어요. 불리한 진술을 안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정경심 씨가 나는 오촌 조카한테 속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검찰이 구속당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계속 정경심 씨, 조국 교수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네. 검찰이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도 어쩌면 이번 사건에 공범일 수 있다라고 오촌 조카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섭섭함이 쌓여서 이 부대변인님, 예. 혹시 대질신문을 두 사람이 하면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험악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보통 이제 재판을 해보면 네.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검사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서로 이제 공범들 사이에서 서로 범죄를 서로 입증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역할을 상대 공범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서로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들 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조카가 하는 이야기가 화가 난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사실은 물주가 어떻게 보면 정 교수인데 자신은 네. 행위자가 되는 것이고 물주와 행위자에서는 보통은 물주가 더 위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네. 물주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시를 받은 자인데 지시를 한 자가 자신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니 오히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통은 이 물주라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벗어나는 방식은 오로지 행위자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돈을 주게 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물주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고 행위자는 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저렇게 신병을 이제 검찰이 다 확보한 셈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폭로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다른 예.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여쭙고 싶어서요. 예. 당연히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변호인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을 변호인들 사이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아까 대질신문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하는 대질신문이 있고 법정에서 하는 대질신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상대의 어떤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해관계일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공동으로 싸우게 되지만 서로 부딪히는 이해관계 속에서는 서로 부딪히는 이해관계를 서로 죄를 감면받기 위해서 서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내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아마 정경심 교수 측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장 심사 당시에요. 정경심 교수의 녹취 파일을 검찰이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당혹해했다는 후문인데요. 박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어제 이제 정경심 교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속 이틀째 만에 11시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 녹취 파일로 압박을 했다고 하던데요. 정 교수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녹취 파일을 들려주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동안의 본인의 진술이 어긋났던 것, 혹은 본인이 부인했던 것,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검찰의 전략이 잘 통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쨌든 결정적인 이 증거물로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가 영장실질심사장에서 공개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영장을 받아냈는데, 네. 근데 이게 압수물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인단은 뭘 했냐는 거죠. 사실은 변호인단도 어떤 압수물이 압수가 됐고, 네. 그 압수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변론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변호인단이 피의자의 말만 네. 믿고서 변론 전략을 수립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가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 이건 블라인드 펀드고 나는 전혀 모르고 네. 결과적으로 그냥 오촌 조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게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인데 그와 다른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일단은 WFM으로부터 자문료를 매달 받은 것도 물론 이제 그 돈의 성격이 뭔지는 아직 규명이 안 됐습니다만 그렇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직전에 펀드 운영 보고서를 오히려 정경심 교수 측이 요청을 해서 코링크 쪽에 요청을 해서 만든 정황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번에 이런 녹취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에 이게 펀드 운영과 관련돼서 몰랐거나 펀드 네. 운영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이런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변호인단들의 전략 실패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경심 교수가 뇌경색이다 혹은 뇌졸중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전략이 제대로 통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었는데요. 영장 심사 당시에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잠깐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과 사건에서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까 형수님은 내가 사기꾼인 것처럼 모르려고 했지만 그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라고 오촌 조카가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에도 녹취록이 상당한 중량감을 갖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요. 김종욱 교수님, 지금 보면 과연 그 안에 뭐가 더 있을까? 검찰만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서 조국 전 장관의 연관성까지 혹시 더 캐내려고 하는 것도 있을까요? 뭐 당연히 예를 들면 그런 연관성들을 찾아냈을 때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게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검찰 수사 관련해서 좀 이례적이다, 네. 강압 수사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확증적 증거들을 만들려고 검찰들은 많은 노력들을 하겠죠. 좀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되는 건 뭐냐면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녹취록에 보면 이제 정 교수가 회사 회의에 들어와서 흑자가 났느냐 적자가 났느냐 이건 예를 들면 뭐 주식에 대한 차익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문제와 뭐 다르게 네. 실제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깊숙이 경영에 개입했느냐 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조국 장관이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더 문제 녹취록이 자체가 증거로서 명확하려면 소위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황적인 판단에 대해서 사법부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조국 장관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검찰 고위 간부가 이제 언론에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부족하지 않더라도 혐의 연루 확인 위해서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저는 이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속을 명확하게 입장으로 정하고 가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부의 판단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법리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이 조국 장관 수사를 해서 밀고 나갔을 때의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 문제가 상당히 좀 엇갈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 녹취록과 관련해서 저희 부인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조국 장관과 실제적으로 연루가 되는지에 대해서 되는지 문제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턴 증명서의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확인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증거면도 마찬가지인데 고맙다라는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구속사고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녹취록 또는 진술에서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면 조국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정무적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남은 20일이 검찰에게는 좋은 계기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고민스러운 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이냐 아니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비대위원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
투자한다는 회사 그 주식을 살 때 당일날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보도에 따르면 한 5천만 원 정도 돈이 이제 빨려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쌈짓돈이냐 부부간에 얼마나 알고 있었냐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뇌물죄까지 엮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단 뭐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돈을 실제로 보내줬고 그 돈을 보내준 이유 자체가 어떤 투자를 갖다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정 교수와 어떤 공모가 있었다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명으로, 헐갑으로 그리고 실물 정권을 나중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런 네. 정황들을 다 맞춰 보면 그런 과정들이 일련의 뇌물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정 교수가 이 조국 장관의 어떤 코치 없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처럼만 나온 것만 가지고 과연 구속영장 내지는 유죄가 인정될 것인가. 이런 거 네.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검찰에서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더 많은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이때까지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로지 피사실 유포 계속적으로 수사방에 이야기가 할 정도로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피사실 유포가 문제됐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더 많은 증거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네.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정 교수에 대한 어떤 휴대전화, 금융계좌 그리고 정 교수에 대한 개인 노트북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발견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증거의 보고로서 어떤 보물선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네. 부분만 보면 실제로 모든 증거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없이 외곽에 있는 증거만을 가지고 지금 입증해야 될 부분이 검찰로서는 아주 큰 한계로 다가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사기관과 수사 인력을 봤을 때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증거와 다른 인증들, 진술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취득했던 그런 정보가 공과 사가 모호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 가졌던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지위를 이용을 해서 어떤 대가관계를 목적으로 어떤 돈을 받았을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 교수는 단순히 영어 교수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2차 전지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어떤 다른 정보를 분명히 가졌다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지위가 누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정 장관에게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조카나 정 교수의 어떤 진술의 의아에 따라서 혹은 다른 증거 의아에 따라서 충분히 조국 교수의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어떤 역할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박 의원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받는 의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차명으로 그런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알았느냐. 네. 안 상태에서 5천만 원 송금을 한 거냐. 이게 하나일 거고. 또 하나는 그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대가성을 약속을 하고 네. 대신에 저가로 차명 주식을 매입했느냐.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문회 과정이나 또 그동안의 정계 과정을 쭉 지켜보면 부분은 이제 경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네. 경제 공동체이긴 한데 대체로 경제 운영은 정경심 씨가 했던 것 같아요. 조국 네. 교수는 잘 몰랐던 것 같고 5천만 원이라는 게 큰 돈입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용처를 밝혔다면 조국 교수가 알았겠죠. 그러면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까지도. 그런데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지 않고 지금 필요하니까 일단 보내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좀 미심쩍은 점은 그런 거예요. 이게 계좌 추적을 하지 않고 알아낸 정보입니다. 5천만 원을 보냈다는 것을. 그럼 이거 정황이라고 녹취록에서 나온 하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녹취록에 구체적인 다른 정황에 대한 대화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점이 이제 검찰이 뭘 발견했고 조국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네. 어떤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뇌물죄는 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단지 지금 이 상황이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WFM이라는 회사의 그런 호재성 공시가 발생하는데 조국 장관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네. 근데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지위가 국정 전반을 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WF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도 네. 아닙니다. 근데 그 회사의 그런 호재성 어떤 이 정보를 줄 만큼의 그런 어떤 세부적인 네. 그런 상황들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였을까? 그 점에는 의문이 있어서 단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로는 안 되고 네.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아마 뭐 구속영장 청구든 네. 기소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WFM, 그러니까 부인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는 회사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답변이 나왔죠. 내가 그 회사와 연관도 없고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장성철 소장님, 지금 어쩌면 이르면 다음 주에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이 부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제 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차분히 또 법원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 장관과 연관된 부분 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 녹취 파일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 안에 히든 카드가 네. 있을 것이다. 어차피 하나만 지금 구속영장 할 때 청구할 네. 때 제출했는데 이 정경심 교수가 이것은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수의 다른 녹취 파일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무슨 일이 들어있을까? 특히 조국 장관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네. 어차피 또 조국 장관을 소환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런 부분 또 한번 내놓고 또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전망은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녹취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지금 하나는 뭐냐면 정경심 교수가 녹취록 내용을 듣고 화들짝 놀랬다라는 정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정황만 얘기하면 뭐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일관되게 기자간담회나 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딩이 잘 몰랐다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적어도 그런 대화들이 나누고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 장관이 실제적으로 깊숙이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알 수도 없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이 만약에 이런 녹취록과 같은 확정적 증거가 있었다면 네. 그동안 거의 한 2개월 정도 이게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제가 볼 때 검찰이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제기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저는 뭐 두 가지 점에서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조국 장관은 밝혀진 것처럼 그동안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블라인드 펀드다, 뭐 펀드 운영 보고서를 나는 알지를 못했다. 네. 이런 것도 거짓말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이 왜 밝혀지지 않았겠느냐, 더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집권 세력 측에서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계속 압력을 가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거 안 나간 거는 우리가 그렇게 비밀각서 유지 잘한 거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검찰 조사를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스모킹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쓸 거라면 빨리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달 두 달 동안 검찰이 받은 엄청난 타격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상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뭘 해야 됐습니까? 스스로 셀프 기획을 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전 뭐 앞으로 확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하고 사법부가 인정하면 되는 거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